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조 디스펜자. 4장. 브레이킹 세 번째. 시간을 넘어서기. 감정은 어떻게 성격이 되는가? 뇌는 반복과 연상작용을 통해 작동한다. 따라서 큰 어려움 없이도 몸은 마음이 될 수 있다. 사소한 계기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적 반응을 불러오기도 한다. 출근하던 중에 단골 커피숍에 들렸는데 마침 가장 좋아하는 헤어질러 커피가 다 떨어졌다고 하자. 당신은 왜 이런 큰 가게가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지 혼자 불평한다. 직장에 도착해서는 늘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차가 있는 걸 보고 짜증을 낸다. 텅 빈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니 어떤 사람이 층마다 버튼을 다 눌러놓은 것을 보고 화가 치솟는다. 마침내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말한다.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뭐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다. 기분이란 화학적 존재 상태로서 보통 단기간 지속되는 감정적 반응의 표현이다. 환경 속의 무언가, 이 경우에는 원하는 커피를 마시지 못한 것을 비롯해 소소하게 신경을 건드린 작은 일들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면 이 감정의 화학 물질은 즉시 사라지지 않고 잠시 머무른다. 나는 이것을 부릉기라 부른다. 부릉기가 길을수록 그 감정을 오래 경험하게 된다. 어떤 감정적 반응의 화학적 부릉기가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될 때 그것을 기분이라 한다. 최근 이런 기분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가정해보자. 그날 이후로 당신은 좀 심란한 상태에 있었는데 회의 중에 방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사람 넥타이는 흉측해. 부장이 내는 저 비음은 손톱으로 칠팡듯 긁는 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 이때 당신은 단지 어떤 기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경향, 즉 기질을 내보이고 있다. 기질은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부릉기가 지속되는 감정적 반응이다. 마침내 감정의 부릉기가 몇 달, 몇 년간 지속되면 그 경향은 성격적 특성이 된다. 이때 사람들은 당신을 까칠한, 억울해하는, 화난, 비판적인 사람으로 묘사할 것이다. 우리의 성격적 특성은 흔히 과거의 감정에서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 즉 성격은 과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감정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사는 한 변화할 수 없다. 변화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또 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살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몸을 훈련시켜 몸이 마음이 되게 한다. 그 결과 귀중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만다. 우리는 몸을 미래 속에 살도록 길들일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경험에 집중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이는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내 딸이 꿈꾸던 여름방학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미래 사건에 집중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할지 계획하면 그 가능한 미래가 더욱 명확해져서 생각한 그대로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생각이 경험이 되면 그 경험의 최종 결과물로 감정이 남는다. 가능성이 실현되기에 앞서 미리 그 사건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인 마음인 몸은 그 사건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반면 과거의 기억에 근거해
우리가 원치 않는 미래 경험을 예상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경험하도록 몸을 프로그래밍한다. 몸은 더 이상 현재 순간이나 과거에 있지 않다. 몸은 미래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과거의 기억에 기반을 둔 부정적 미래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몸은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과 마음속으로 시연 중인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에 흠뻑 빠져들도록 몸에 미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몸은 이미 그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 기반을 두고 미래를 살아가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350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두렵다. 오래전에 대중 앞에서 강연하다가 망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 서서 말을 더듬고 생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면 두렵다. 그때 몸은 이러한 미래의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 어깨는 긴장되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땀이 뻘뻘 난다. 그 끔찍한 순간을 예상하는 동안 몸은 이미 스트레스 가득한 현실 속을 살고 있다.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예상되는 현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마음과 몸은 양극으로 갈라져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그렇게 되면 멋진 미래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누리지 못한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아가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눈을 뜨지만 늘 똑같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며 살아간다. 몸은 일상적인 행동들을 너무나 잘 예상해서 이 일에서 저 일로 거의 기계처럼 움직여 나간다. 개에게 먹이를 주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고 차를 끓이고 쓰레기를 내다 놓고 우편함을 확인하고 그러다 깨닫는다. 무언가 좀 다른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눈을 떠도 어찌된 일인지 매일 똑같은 것들만 반복하고 있음을. 똑같은 행동을 10년, 20년 계속해서 이를 기억하게 되면 몸은 이 행동을 계속 기대하게끔 길들여진다. 실제로 몸은 잠재의식적으로 미래에 살도록 프로그래밍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운전석에 앉아서도 졸 수가 있다. 심지어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제 몸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편하게 앉아 단조롭고 익숙한 운명을 향해 몸이 나아가도록 허용하는 동안 몸은 수많은 무의식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습관을 버리고 더 이상 뻔한 미래를 살지 않으려면 시간보다 더 커져야 한다. 지금 새로운 미래를 살아라. 여기서 또 하나 큰 궁금증이 생긴다. 과거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현재에 머무르면 양자장의 모든 가능성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스스로 과거 속에 살기로 선택하며 계속 똑같은 미래만 창조하는가? 원하는 미래를 실제로 경험하기에 앞서 마음속으로 뇌와 몸의 물리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원하는 미래를 직접 골라서 바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가? 과거 경험의 근거에 미래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원하는 새로운 경험에 집중해 그것을 감정적으로 껴안아 보라. 그 잠재적인 새로운 미래에 지금 살도록 하라. 현재 순간에 새로운 미래의 결과가 주는 고양된 감정을 경험하라. 앞으로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꿈꾸던 여름방학을 보낸 내 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딸은 그 경험을 하기 전에
벌써 이탈리아에서 멋진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경험이 물리적으로 이미 일어났다는 메시지를 양자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평범한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을 해냈다. 당신 역시 할 수 있다. 당신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를 해낼 수 있는 신경 시스템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부른다. 나는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개인들의 실제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다. 이들에게 몸과 마음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파트너들이다. 빅3 초월하기. 이렇게 환경과 몸과 시간에 속박된 생각과 느낌이야말로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뒤에서 소개하는 명상 과정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빅3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때때로, 어쩌면 자주 자신의 환경, 몸, 시간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빅3를 초월하는 이러한 순간을 어떤 이들은 몰입 상태라고 표현한다. 환경, 몸,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주위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다. 나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창조적인 순간,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아주 편안하고 긴장이 풀려서 마치 의식이 변성된 상태로 들어간 듯한 순간을 묘사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지고 체험이다. 이는 수도자나 신비가들의 경험과 비슷한 존재 상태에 이르는 초월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는 몰입 경험이다. 영적인 체험과 비교했을 때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몰입의 순간은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중에도 여러 번 일어났다. 글을 쓰려고 막 자리에 앉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한다. 바쁜 여행 일정, 우리 아이들, 환자들, 직원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지, 졸린지, 행복한지 등등의 생각들. 글이 잘 써지는 날에는 손과 키보드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의자에 기대고 있는 등 허리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무실 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도 시야에서 사라진다. 약간 뻣뻣한 목의 느낌도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한다. 나는 컴퓨터 화면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다. 어떤 때는 한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식의 몰입은 아마 당신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운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순간을 즐기면서 몰입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독서나 뜨개질을 할 때 혹은 피아노 연습에 집중하거나 자연 속 어느 고요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몰입의 순간은 찾아온다. 나는 환경, 몸, 시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놀라울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글을 쓸 때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완성하고 나서는 높은 진동 주파수와 함께 그런 몰입을 경험했다. 나는 훈련을 통해 이런 몰입 상태를 처음처럼 우연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빅3를 뛰어넘어 이 같은 몰입의 순간에 쉽게 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다. 5장 생존하는 삶과 창조하는 삶. 앞장에서 빅3를 초월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글쓰기 작업을 예로 들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단어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성은 그림을 그릴 때나 악기를 연주할 때 혹은 선반에서 나무를 켤 때에도 발휘되며 빅3의 구속을 깨는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발휘된다.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왜 어렵게 느껴질까? 원치 않던 과거나 두려운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즉 생존 모드에서 살아가게 된다. 건강에 집착하고 있든, 몸의 생존 욕구, 대출금을 갚고 있든, 외부 환경이 자극하는 생존 욕구, 혹은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든 간에 우리는 창조자로 사는 것보다 생존 모드의 중독적인 마음 상태에 훨씬 익숙하다. 창조하는 삶과 생존하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상세히 설명했지만 여기서도 그 둘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숲에서 만족스럽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떠올리면서 생존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사슴에게는 항상성, 즉 완벽한 균형 상태라고 해보자. 하지만 사슴이 포식자와 같은 외부의 위험을 감지한다면 곧바로 투쟁 또는 도주 반응과 관련된 신경계에 불이 켜진다. 이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이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체온, 조절, 혈당 수치 조절 같은 몸의 자동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사슴은 자신이 감지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몸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킨다. 교감신경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해 부신을 활성화한다. 만약 코요테 무리가 사슴에게 달려들면 그 에너지를 써서 달아난다. 사슴이 민첩하게 도망간다면 위협은 이내 사라질 것이다. 사슴은 다시 풀을 뜯어먹으며 내부의 균형을 회복한다. 인간도 이와 똑같은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험을 감지할 때 사슴의 경우와 똑같이 교감신경계가 켜지고 에너지가 동원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적응 반응은 인류 초기 역사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나 환경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동물적 특성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창조, 아무도 아닌 존재로 살기.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 창조 모드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했다. 몰입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 창조의 순간에는 환경과 몸, 시간이 모두 사라진 듯 보이며 따라서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도 아닌 존재로 산다는 뜻이다.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서 무언가를 창조해 본 경험이 있는가? 몰입 후 순간에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서 분리된다. 더 이상 내가 소유한 물건들, 내가 아는 사람들, 해야 하는 일들, 특정 시기에 살았던 이런저런 장소들과 관련된 누군가가 아니다. 창조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이루는 습관을 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기적인 에고를 버리고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 순수한 무형의 의식이 된다. 당신이 더 이상 몸에 연결되지 않으면, 즉, 더 이상 외부 환경 속의 사람과 장소, 사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순간 당신은 선형적인 시간을 넘어 양자장의 문을 열게 된다. 누군가로서는 양자장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에고를 버리고 순수 의식이 되어야 한다. 몸을 변화시키고 건강을 회복하고 외부 환경 속의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직업이나 관계를 갖고 시간 순서를 바꾸기, 가능한 미래 현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어야 하며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아야 한다. 삶의 어떤 측면, 몸, 환경,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초월해야만 한다.
빅3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빅3를 내려놓고 잊어야 하는 것이다.